1000개의 불씨가 타오른다. 어둠 속으로 달려가는 젊은 함성들. 그들의 순결한 용기가 이 땅 민주의 꽃으로 피어났다. (1960년) 대한민국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 갇혀 있었다. 12년 동안 장기 집권을 이어온 자유당은 3월 15일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학교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학생을 행사에 강제 동원하고 관제신문 구독을 강요하는 등 정치적 통제와 감시가 일상화되고 있었다. 자유당 정권의 통제에 분노한 학생들의 함성은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먼저 터져나왔다. 경찰의 진압으로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대전에도 전해졌고, 이미 분노로 끓고 있던 대전의 학생들 마음에도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대구의 학생 시위 이후 학생들에 대한 통제는 일상 곳곳을 조여왔다. 3월 7일 학교 측은 학도 호국단 간부들을 소집해 다음 날 야당 선거 유세 참석 금지를 지시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의 지시에 굴하지 않고 다음 날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야당 선거 강연회가 오히려 시위의 파급을 높일 기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여러 고등학교가 참여하는 연합시위를 계획을 하고서 각 학교의 대표들에게 연락을 해서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3월 7일 저녁 보문고 강무송 학생의 집에 모인 9명의 학생은 7개 학교 연합시위 계획을 정하는 시위 동선과 학교 간 연락체계 등 세부 사항을 결정했다. 밤새워 작성한 결의문에는 학원의 정치 도구와 반대, 학생 감시 중단 등의 요구와 함께 자유, 민주, 정의라는 38 정신의 핵심 가치가 담겨 있다. 하지만 3월 8일 대전 7개 학교의 연합시위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시위 계획을 사전에 알게 된 경찰은 각 학교에 지시를 내려 기말 시험, 학생 상담 등 다양한 압박으로 시위를 무산시켰다. 1960년 3월 8일 학생들의 시위 계획이 알려져 학교는 어떻게든 이를 막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위 계획이 누설되어 학교는 1교시 후에 학도옥단 간부들을 교장관사로 소집시켜서 오전 내내 설득과 회의를 했어요. 점심 식사 후에 다소 해이한 틈을 타서 기율부장이 교장관사의 담을 넘고 학교로 돌아왔고, 함께 따라온 학생 간부들이 교실을 돌면서 학생들을 독려했습니다. 농구장에 모인 학생들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일부는 교문을, 일부는 담장을 넘어서 거리로 달려나갔습니다. 검은 교복을 입은 천여 명의 학생들. 그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가는 모습은 마치 성난 들소대 같았다. 구호를 외치면서 공설운동장으로 향하던 학생 시위대들은 대흥동 내거리에서 무장 경찰들 저지에 부딪혔어요. 경찰 차량이 가운데를 쫙 갈렸고 경찰봉하고 대머리판으로 동원한 폭력적인 진압으로 많은 학생들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어요.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에 가는 길을 차단당한 학생들은 삼삼오오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대전천을 건넌 학생들은 일부는 중앙시장을 지나 대전역으로, 또 한 무리는 인동시장을 거쳐 대전역을 향해 구호를 외치며 내달렸다. 대전역을 지나 도청으로 향하던 학생들은 기마경찰과 소방차까지 동원된 경찰의 두 번째 저지선인 목척교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날 시위 중에
선생님 두 분이 수갑에 차인 채 연행되자 학생들의 저항은 더 거세졌고 결국 10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시위 다음 날인 3월 9일, 언론은 대전 학생 시위를 일제히 보도했다. 사실에 근거한 보도도 있었지만 일부 언론은 학생들을 야당이 휘둘린 불량 청소년으로 몰아붙였다. 정체불명의 청년들이 선동한 사건이라며 시위의 본질을 왜곡하기도 했다. (3월 8일) 시위 이후 경찰 경계가 삼엄해지고 학교의 통제가 강화된 상황 속에서도 대전 상고 학도 호국단 간부들은 3월 10일 자유당 선거 강연회에 맞춰 시위를 벌이기로 비밀리에 결의했다. 3월 10일 새벽 4시 30분쯤에 경찰들이 대전고등학교, 대전상업고등학교, 대전공고, 보문고등학교 학도호국단 간부 25명을 연행해 갔습니다. 이들 중에 대전상고 학도호국단 간부 12명이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구타를 당하면서 사전에 모의를 했나, 배후에 누가 조정을 했나 이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학생 간부들이 새벽에 연행됐다는 소식에 분노한 대전상고 학생 600여 명은 아침 조회 시간을 이용해 학원 사찰 중지하라, 연행된 학생들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나섰고 경찰은 원동 내거리에 저지선을 치고 막아섰다. 신안동 물다리를 지나서 원동 사거리에 나오자 원동 사거리에는 경찰들이 팩차를 대기해 놓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폭력을 가하면서 학생들을 해산시키고 체포를 했습니다. 경찰들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학생 대열은 흩어져 일부는 대흥교를 거쳐 대전경찰서 방향으로, 또 다른 학생들은 중앙시장으로 들어가 대전경찰서 뒤편에 이르렀다. 이날 시위 또한 경찰의 강경 대응으로 인해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1960년 2월 28일 대구 학생 시위 이후 잠시 주춤했던 민주에 대한 열망은 3월 8일 대전에서 학생들의 의거로 다시 타올랐다. 대전 충청 지역 최초의 학생 민주운동이었던 이 저항의 불꽃은 3월 15일 마산으로 번져가고 다시 서울로 퍼져나갔다.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어진 대전 학생들의 저항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마침내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이끌어냈다. 1960년 이후 3.8 민주의거는 오랫동안 잊혀왔다. 40년 만인 2000년에 기념사업회가 출범하고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며 그 의미가 재조명되었고 대전 곳곳에 3.8 민주의거를 기억하는 기념물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2024년 11월 19일 미래 세대에게 자유, 민주, 정의의 3.8 정신을 이어줄 3.8 민주의거 기념관이 문을 열었다. 대전 충청권 최초의 학생 민주운동을 기념하는 3.8 민주의거 기념관은 지상 3층 규모로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과 아카이브, 강연 등을 위한 강당을 갖추고 있다. 2층 상설 전시실은 4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탐색하고 제1공화국 시기 자유당 정권의 실상과 학생 시위의 배경을 알아본 후 3일간 이어진 3.8 민주의거의 생생한 전개 과정, 그리고 오늘날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참여형 공간에 이르기까지 3.8 정신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앞으로 3.8 민주의거 기념관은 시민들을 위한 민주주의 교육의 중심지로서 3.8 민주의거의 정신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대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1960년 봄, 부정부패와 독재에 맞섰던 학생들의 용기가 마침내 4월 혁명으로 피어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제 살아 숨쉬는 희망의 공간에서 그날의 역사를 가슴에 새깁니다. 시대의 억압을 이겨낸 38 민주정신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밝히는 영원한 등불로 타오를 것입니다.